세상의 크기에 대해서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중학생 아이들에게 세상은 학교와 집과 학원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신이 살던 세상을 벗어나 낯선 시간과 공간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통해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인연을 쌓고 서서히 축적되어가는 경험을 통해 세상을 상상해 봅니다. 이 여행의 끝자락에서 만나게 될 아이들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캠퍼스의 저녁. 연세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중학생 아이들을 위해 3달 동안 준비했던 캠프 프로그램의 막바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은 한 가지 미션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주기. 대학교 1학년, 시기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시기 학생들이 굉장히 익숙하던 자기 6년 동안의 그런 교육, 초등학교를 떠나서 굉장히 낯선 환경으로 들어왔고, 익숙하게 이제 대학 입시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 대학에 모여서 너무나 낯선 환경에 낯선 공부를 지금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는 시기라서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같이 좋은 교육 과정을 만들면서 동시에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끝에 탄생하게 된 연세대학교 진로탐색 캠프는 대학생들이 기획자이자 중학생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 아이들의 꿈을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동시에 1학년 멘토들 역시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0살이라는 나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기에는 아직 미숙할진 모르겠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저는 주변에 언니나 오빠, 사촌 언니, 오빠 이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제 꿈을 실현해 나갈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중학생들이 이렇게 멘토링 캠프를 오면 내가 중학생 때 가졌던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나를 통해서 해결해서 갈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멘토들의 고민과 함께 밤이 깊어갑니다. 캠퍼스에 아침이 찾아왔고 분주함이 멘토들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몇 달 동안 기획하고 준비했던 아이들과 만나는 날. 첫 만남이 늘 그렇듯 멘토와 아이들의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맴돌고 있습니다. 어색함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 꿈이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는 멘토와 아이들은 서로의 꿈을 물어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갑니다. 이건 뭐예요? 멘토 선생님이 뭐가 되고 싶대요? 김요한 멘토 선생님. 대통령 되고 싶어요. 자유학기제 진로 멘토링 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2018년 연세대학교 진로탐색 캠프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중학생 아이들과 대학생 멘토들은 1박 2일 동안 꿈을 찾기 위해 10년 로드맵이란 미래로 여행을 떠납니다. 아직 이정표조차 없는 10년이란 시간의 지도 위에서 꿈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멘토들이 아이들의 이정표가 되어준다면 꿈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원 플래닛 라이프스타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이쁘죠, 그죠? 굉장히 아름다운 이 지구가 살아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할 거예요. 꿈을 향한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연세대학교에서는 멘토들과 아이들을 위해
조금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이라는 것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이 지구가 처한 문제를 인식하고 같이 해결해 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 플라스틱을 좀 줄이려면 식용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돼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멘토들과의 토론을 통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생각한 방법을 발표합니다. 특강이 끝나고 멘토들과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꿈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10년 로드맵의 첫 번째 발걸음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멘토들은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꿈 탐색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꿈 탐색 질문지를 채워나가기 위해 멘토들과 아이들은 대화를 나누고 멘토들은 그 대화 속에서 아이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어떤 것에 흥미가 있는지를 찾아줍니다. 적응력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왜 부자가 될까? 제 생각에 적응력이 좋으면 뭐가 좋을까? 막 영화 보고 막 감동해서 막 울고 막 그런 거 없어? 어떤 영화 몇몇 개는 그런 거 같아요. 저희 엄마 생각으로는 제가 감정이 풍부하대요.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레 아이들은 자신이 품고 있던 꿈에 대한 고민을 멘토들에게 털어놓고 멘토들은 아이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건네줍니다. 잘하고는 싶은데 하기는 싫고 자꾸 이런저런 감정들이 막 계속 치다 보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말을 하고 싶게 너무 막 이렇게 딱 강력한 것도 아니고 너무 좀 막막한 것 같아요. 내 예전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꿈이 막 특별한 꿈이 막 있는 건 아니에요. 막 예를 들면 난 너무 뭐가 하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것저것 두루두루 해보고 싶다 말했더니 선생님이 자기도 어렸을 때 그랬었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런 거를 좀 더 이렇게 지향해 주시는 마음으로 말해 주시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20살인 대학교 1학년 멘토들 역시 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나이입니다. 아이들의 10년 로드맵 작성을 도와주면서 멘토들도 자신이 걸어왔던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10년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멘토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전공을 소개하고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걸어가고 싶은 길을 보여줍니다. 10년 로드맵이라는 계기를 통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멘토들 역시 자신을 돌아보며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봅니다. 저희가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처음 들어보는 수업도 듣고 새로운 경험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산다고 다들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라왔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그러니까 10년 로드맵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10년 로드맵 작성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조금 거울을 본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특히 미래 부분은 저희가 한창 진로 고민 중학교 학생들만큼이나 많이 할 나이잖아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멘토들은 10년이라는 시간의 지도 위를 여행하는 아이들의 안내자이기도 하지만 꿈의 길을 걸어가는 여행자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꿈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가 되어주면서 멘토들도 자신의 꿈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이렇듯 연세대학교 진로탐색 캠프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멘토들에게도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사실 요즘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긴 했지만 앞으로의 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고민도 많고 그런데 그 부분이 불확실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멘토링 캠프를 준비하면서 차라리 자기 자신에 대한 진로, 나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지도 위를 걸어가는 것은 긴 여정이기에 멘토들은 여행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은 꿈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잠시 내려놓고 멘토들과 함께 추억을 만듭니다. 조금은 길었던 하루가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진로 탐색 캠프의 둘째 날이 밝아왔고 아이들은 1박 2일 동안 멘토들과 함께 모은 꿈의 조각들로 이정표조차 없었던 10년이란 시간의 지도 위에 꿈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길 위를 걸으며 자신의 미래를 상상합니다. 어느덧 채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이들의 10년 로드맵이 완성되었습니다. 10년 로드맵의 완성으로 멘토들과 아이들의 여행은 이제 끝에 다다랐습니다. 아이들은 멘토들과의 여행을 통해서 꿈의 길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원래 되게 그냥 진로에 대해서 그냥 생각 안 하고 원래 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와서 뭐 멘토 언니들이랑 얘기도 하고 하니까 진짜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중학교 1학년 저보다 훨씬 동생들인데도 꿈에 대해서 더 진지하고 깊게 고민하는 자세를 보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고 오히려 친구들의 꿈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제 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고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경험해 본 것들을 통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여행이 끝났다는 건 헤어짐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에 시간이란 무의미하기에 함께 나눴던 정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기에 헤어짐은 깊은 아쉬움을 동반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버스가 출발하려 합니다.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전의 모습과 같진 않을 것입니다. 멘토들과 아이들이 인연으로 함께한 1박 2일의 경험은 그들을 이전보다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이끌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실 다른 직업 체험 같은 거를 하면은 일단 체험할 직업을 고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연세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뭐 어떤 걸 잘하고 이런 걸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막 약간 그림 그리는 사람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이에서 구체적인 직업은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 연세대학교에서 멘토분이랑 얘기를 한 다음부터는 어떤 직업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이런 것도 나한테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제가 원래 거기를 가기 전에 꿈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좀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됐고 이걸 하면 제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보게 됐고 미래에도 생각을 해보게 돼서 진짜 조금 좋았어요. 진짜로 너무 보고 싶어요. 그때 버스 출발할 때 좀 살짝 울었거든요. 너무 그리울 것 같아가지고 좀 진짜 현지쌤이 저 엄청 잘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제가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걸 거의 안 하고 살아서 그냥 공부만 하고 자랐죠. 근데 거기 갔다 와서 제 꿈이 딱 정해졌어요. 근데 그건 꿈이 직업이 아니라 제가 뭐다 하고 싶은 거를 다 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찾으니까 제가 뭔 일을 할 때마다 제 꿈은 이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고 그냥 좀
미래가 확실하다 보니까 좀 행복했어요. 네, 그 결과를 또 제가 나중에 커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더 보람 있고. 영어 영문학과 혜인이 언니 너무 보고 싶고 언니랑 이야기한 덕분에 학교 생활이 좀 더 즐거워진 것 같고 언니도 꿈을 이루고 나도 꿈을 이뤄서 꼭 다시 만나자.